대학 시절 클라이밍 동아리 에이스를 맡았던 용남. 하지만 그의 짧은 전성기는 대학 시절과 함께 막을 내렸고 그는 취업의 문턱에서 계속 좌절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칠순잔치를 맞아 온 친척들이 모인 연회장. 이곳에서 친척들은 용남에게 곧 빚볼 날이 올 거라는 뻔한 위로만 건넬 뿐이었죠. 연애가 한창인 이곳, 용남은 익숙한 얼굴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녀는 같은 클라이밍 동아리를 했던 부원이자 예전에 용남이 고백을 했던 의주. 고백이 거절당했었고 용남 역시 취준생으로 오래 살아가던 상황이어서였는지 두 사람의 사이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좋아했던 의주에게 밉보이기 싫었었는지 그는 벤처기업 과장이라는 거짓말을 입에 올리죠. 그런데 이때 한 남자가 탱크로리 차량을 몰고 와 유독가스를 터뜨립니다. 처음에 이 가스가 뭔지 몰랐던 시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지만 이내 이 가스가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힌다는 걸 알고 도시는 패닉에 빠집니다.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용남의 가족들은 비싼 돈을 낸 만큼 최대한 연회장에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가스통 하나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며 이 가족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죠.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1층으로 온 가족이 이동하지만 아수라장이 된 도시에서 빠져나가기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다시 건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용남의 큰 누나가 넘어지며 가스를 마시게 돼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건물 안에 있어도 가스는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들은 옥상으로 나가고자 하지만 굳게 잠겨있는 옥상문. 이에 우리의 주인공 용남이 나서게 됩니다. 창문을 깨고 반대쪽 건물로 뛰어넘어 연회장 건물을 클라이밍으로 올라가고자 한 거죠. 외벽을 붙잡고 차근차근 올라가던 용남은 줄이 짧아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줄을 풀어버리고 맨몸으로 벽을 타는 용남. 위기는 있었지만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옥상에 오르게 된 용남이 덕분에 그의 가족들과 직원들은 옥상으로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전역이 가스에 오염되고 있는 상황 속 전적으로 헬기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소리쳐도 헬기는 이들을 외면하는 상황. 이에 의주는 사람들을 헬리포트 대형으로 세우고 SOS 모스보호 신호를 핸드폰 라이트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간절한 노력이 전해졌는지 헬기가 이 건물로 내려오는데 제한된 무게가 가득 차며 몇 명은 구조될 수 없는 상황.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건물에는 의주와 용남이 남게 됩니다. 곧 헬기가 돌아온다 했지만 구조할 사람이 2명뿐이어서인지 계속해서 이들을 지나쳐가는 헬기. 그래서 이들은 이곳을 벗어나 더 높은 건물로 대피하기로 합니다. 가스가 점점 위로 올라오는 상황 속 지금의 건물 역시 안전하지 못했고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눈에 잘 띌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쓰레기 봉투와 고무장갑, 방독면으로 무장한 이 둘은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많은 건물들은 옥상이 잠긴 채였고 가스를 피해 올라갈 만큼 높은 건물도 많지 않은 상황. 계속해서 대피하던 이들은 마지막으로 타워 크레인이 달린 건물에 가기로 합니다. 외줄 하나에 의존해서 이 건물을 건너가야 했던 의주와 용남. 과연 이 두 사람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해 구조될 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3일 전에 개봉한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재난 탈출 영화라고 알려진 작품인 만큼 재난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들의 분투가 그려집니다. 먼저 다양한 재난들 중 이 영화가 선택한 재난은 유독가스 유출입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 혹은 태풍, 쓰나미 등과 달리 가스 유출은 지극히 인재라 볼 수 있는 재난이죠. 그래서인지 자연재해보다 그 파급력이나 강도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유독가스에 유출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 재난이 범국가적으로 커지는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 영화가 주는 긴박감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굵직한 자연재해보다 인재에 의한 사고들이 많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생활 밀착형 재난인 이 사고가 더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표출하는 잘못된 방법, 그리고 재난이 벌어진 상황 속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들. 이는 커지지 않아도 될 사고가 점점 큰 재난으로 번져가는 걸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가스 유출 테러를 자행한 범인의 동기 역시 아주 허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엔서화학의 공동 창업자였지만 부당해고를 당한 뒤 특허권 소송에서도 패소하며 복수심만 남은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을 결코 합리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갑의 횡포에 대항하여 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만큼 적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카메라는 주인공들을 비추며 을의 암담한 상황을 더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대학 졸업 후 취준생으로 살아가고 있던 용남은 입사 지원을 하는 곳마다 번번이 낙방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 역시 처음에는 응원을 했을지 모르지만 점점 길어지는 그의 취준생 기간 탓인지 대놓고 구박을 하기 일쑤였죠. 취업을 하게 된 의주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렵게 취업 문턱은 넘었지만 항상 경무에 시달려야 했고 심지어 상사인 점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죠. 주인공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노력이 부족해서 취준 생활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처신을 잘못해서 성추행이 벌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죠.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는 사회와 그 사회 속 당연하게 희생당하는 수많은 을들. 코믹 요소로 이 장면들을 승화시켰지만 메시지만큼은 그리 가볍지 않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내내 가벼운 분위기로 이를 풀어내려 합니다. 평소에 하대받기 일쑤였던 을들의 유쾌한 반란을 통해서 말이죠. 가스 유출이라는 위기 상황 속 힘을 발휘하는 건 우리의 을들입니다. 평소에 용남을 구박하기 바빴던 그들의 가족은 패닉에 빠져 있을 뿐이었고 점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순위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바보형처럼 그려졌던 용남은 이 상황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무모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건물을 건너뛰고 외벽을 타고 오르는 등 결코 평범한 사람이라면 도전하지도 못할 일들을 너끈히 해냈죠. 그리고 이런 용남을 서포트해준 건 다른 을 중에 하나였던 의주. 그녀는 연회장에 온 손님들을 최우선으로 구조하고 용남과 함께 건물을 탈출하는 등 재난과 당당히 맞섰습니다. 비록 평소에는 무시받는 게 일상이었던 이들이지만 위기 속에서 빛난 건 기존의 갑이 아닌 이 두 명의 주인공이었죠. 가볍게 즐기기 좋은 영화인 만큼 어떤 식으로 봐도 좋겠지만 저는 요즘 한창 유행인 4DX를 통해 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로프 액션이 많은 만큼 사방으로 흔들리는 생동감을 느끼기도 좋았고 가스 유출에 맞춰 흘러나오는 향기는 불쾌한 유독가스 냄새는 당연히 아니지만 가스가 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며 주인공들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또 한 가지는 억지스러운 심파 요소를 배제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영화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심파인데 이 작품은 심파를 빼고 최대한 유쾌하게 풀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킬링타임용 영화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볍고 재밌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코 실생활과 동떨어지지 않은 생활 밀착형 재난을 그려낸 유쾌한 영화 엑시트였습니다.